숫자 1, 2, 3, 4, 5, 6이 하나씩 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또 한 개의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은 임의로 3장을 꺼내고 주머니에서, 뒷면이 나오면 2장을 꺼낼 때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인 카드의 개수를 확률 배수 x라 한다. 그래서 12에 12x 더하기 3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6장의 카드가 3장은 홀수, 3장은 짝수일 거고, 또 확률 변수 x는 최소 0, 한 장도 안 나온다 해서 최대 3, 3장이 홀수이다 까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 나오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동전은 2분의 1의 확률로 각각 앞면 뒷면 나올 경우가 같겠죠. 그래서 이걸 미리 해놨는데, 확률 변수 x가 0, 1, 2, 3을 가진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동전 앞면 뒷면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거 x가 0일 경우, 즉 한 장도 안 나온다 하면은 2분의 1 확률로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 3장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 중에 홀수가 한 개도 없다, 나머지는 짝수로 채우고, 또 이제 2분의 1 확률로 뒷면이 나왔을 때는 2장을 뽑아서 홀수가 한 개도 없고 나머지는 짝수, 이렇게 하면은 8분의 1이 나오고요. 확률 변수 x가 또 홀수가 한 장 나올 때를 생각해 보면은, 똑같이 2분의 1 확률로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은 3장을 뽑아서 한 개는 홀수, 나머지 2개는 짝수, 이건 뒷면이 나왔을 때 2개를 뽑아서 홀수, 짝수 해주면 40분의 21이 나오고, b는 x는 2가 하였을 때는 2분의 1 확률로 앞면이 나오면 3장 중에 2장 1장, 뒷면 나오면 2장 중에 2장 한 개도 없다 라고 하고 40분의 13. 마지막으로 3장은 뒷면이 나올 경우에는 2장밖에 못 뽑으니까 성립이 안 되고, 그러면 앞면이 나왔을 때 3개를 뽑아서 3장 그리고 없다 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기 좋게 표로 바꾸면은 이 형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x는 0, 1, 2, 3일 경우에 b가 8분의 1, 40분의 21, 40분의 13, 40분의 1이다 했는데, 이 x를 구하려고 하면은 np니까 둘이를 곱해줘야겠죠. 근데 0 곱하기는 사라질 거고, 이거 둘이 곱해서 요거, 곱해서 요거, 곱해서 요거 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해서 40분의 50이 나오면은 4분의 5가 2x다. 근데 묻는 게 2에 12x 더하기 3은 뭐냐 하니까, 12x 더하기 3은 해서 2x가 아까 4분의 5가 있으니까 여기 넣으시면 15 더하기 3은 18. 식특에서 정답지에 아마 1번이 18일 겁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에서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35이다. 이 35가지의 경우 중 임의로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선택한 경로에서 세 지점 P1, P2, P3 중 지나는 지점의 개수의 확률 변수를 x라 하자. 이 x의 값은 이라고 문제에서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걸 구하기에 앞서 전부터 설정하고 들어갑시다. 이 점을 C라 하고, 이 점을 G라 하고, 이 점을 D, 이 점을 E, 그다음 이 점을 F, 그다음 이 점을 H라고 설정을 하고 들어갑시다. 그럼 일단은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은 요 지점의 개수니까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다 케이스를 나누면 돼요. 1. x는 0인 경우, 그러면 여기서 A, 그 다음 C, E,
다음 F, 다음 B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 그리고 A, C, 그다음 D, 그다음 F, 그다음 B로 가는 경우가 1 곱하기 2팩, 2팩 곱하기 1은 4로 4가지. 그래서 이거의 확률 변수가 x가 0일 때의 확률은 35분의 5는 7분의 1이죠. 그리고 두 번째, x는 1일 때 a, p1, d, f, b로 가는 경우가 2팩 1 곱하기 2팩 곱하기 1은 4. 그 다음 A, C, P2, F, B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쓸게요. 그리고 A, G, 그 다음 P2, F, 그 다음 B가 한 가지. 그리고 A, C, D, P3, B가 1 곱하기 2팩 곱하기 1 곱하기 1은 2가지. 그리고 A, G, 그 다음 H, P3, 그 다음 B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1 곱하기 2팩 곱하기 1 곱하기 1은 2가지. 그래서 Px는 1은 35분의 10, 7분의 2가 됩니다. (35분의 10은) 잘 안 써져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x는 3일 때, x는 2일 때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x는 3인 경우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집합으로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x는 3인 경우 a, p1, p2, p3, 그 다음 b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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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8. 잠시만요. A, P1, P2, P3, P가 2팩, 2팩, 2팩 곱하기 1은 8.
잘 안 써져가지고 죄송합니다. 100 곱하기 1은 8. 그러면 px는 3일 때 35분의 8이 나와요. 그럼 이건 당연히 x는 2일 때 여집합으로 구하면은 1 마이너스 7분의 1 더하기 7분의 2 더하기 35분의 8 잠시만요. 더하기 8 7분의 1 더하기 7분의 2 더하기 7분의 35분의 8은 35분의 12가 나와요. 자, 그럼 다 구했죠?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이 x의 값은 0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7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35분의 12 더하기 35 곱하기 8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더하기 3 곱하기 35분의 8 해서 답은 35분의 58 이 답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확률과 통계 5단원 레벨 3 4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와 B라고 할 때 A-4에 B-2가 0보다 큰 사건을 A라고 합니다. 이때 24번의 독립시행을 통해서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구하는 문제인데요. 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A가 A-4가 0보다 클 때 B-2가 0보다 커야 하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A-4가 0보다 작다면 B-2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수를 모두 경우의 수를 나타내 보면은 A와 B가 5,3이거나 5,4, 5,5, 5,6, 6,3, 6,4, 6,5, 6,5, 6까지, 이 경우에는 8가지가 나오고, 밑의 경우에서는 3,1, 2,1, 그리고 1,1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위에 A 사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확률은 36분의 11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24,36분의 11이라는 것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V는
Vx는 npq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npq를 써보면 24 곱하기 36분의 11 곱하기 36분의 25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54분의 275 이렇게 나오는데 V3x는 9 곱하기 Vx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6분의 275가 나오기 때문에 P 더하기 Q를 해보면은 281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강 확률과 통계 6강의 레벨 3의 1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가 조건을 보면 함수 fx는 x는 2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는 fx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면 fx의 중간, 즉 가운데 값이 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fx 플러스 5이기 때문에 fx와 똑같은 개형의 gx 그래프에서 x축에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 값이 gx의 가운데 값이므로 gx의 가운데 값은 1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문제를 보면 x는 16에서 24 사이의 값이 0.383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16과 24를 표시를 해주고 이 사이에 있는 넓이가 0.383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두 수가 모두 20으로부터 4씩 떨어져 있으니까 20에서 24, 이 반의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반의 값은 0.191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0.1915의 값을 이 표에서 찾아서 보면 z가 0.5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표준편차의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24에서 4가 더 떨어진 28, 즉 20에서 28 사이의 값인 8이 표준편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gx 그래프에서도 8씩 떨어진 값을 표시를 해주자면 15에서 오른쪽으로 23, 31 그리고 왼쪽으로 7, 마이너스 1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보면 y는 k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0.0228이라고 했는데 0.0228이라는 값은 0.5에서 0.4772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이를 표에서 확인을 해보면 0.4772가 z가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gx 그래프에서 한 칸, 두 칸 떨어진 31이 k 값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먼저 드론 A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80,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드론 A 한 개의 무게를 확률변수 x라고 놓으면 x는 정규분포 480,5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확률을 구하기 위해 표준 정규분포를 바꿔주면 z는 확률변수 x 빼기 480 나누기 5가 됩니다. 그래서 드론 A가 487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z가 1.4 이상일 확률과 같아집니다. 이 확률은 0.5에서 z가 0에서 1.4까지의 확률을 구한 것과 같으므로 여기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찾아주면 이 값임을 알 수 있고 0.5에서 0.41을 뺀 0.08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드론 B 한 개의 무게를 구해보면 이것을 확률변수 y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y는 정규분표 320, 표준편차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또 B의 무게가 330 이상인 확률을 구해야 하므로 표준 정규분포를 바꿔주어 z가 표준편차분의 10 이상인 확률과 같아집니다. 따라서 0.5 마이너스 z가 0에서 표준편차분의 10까지의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선택된 드론 A의 무게가 487 이상일 확률이 선택된 드론 B의 무게가 330 이상일 확률의 2배와 같다고 하였으므로 X가 487 이상일 확률은 2배, Y가 331 확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구했던 0.08이므로 이 B의 무게가 330 이상일 확률은 0.04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0.04가 되는 것이고
그럼 Z가 0에서 표준편차분의 10 사이에 있을 확률은 0.46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표준정규분포표에서 찾아보면 이 값임을 알 수 있고, 그럼 Z가 1.8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편차분의 10이 이 1.8임을 알 수 있으므로 표준편차는 9분의 50이 됩니다. 합이 7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x와 y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평균은 얘네 둘을 곱한 6a,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y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하면 b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이 위의 식에서 3분의 1이라는 개수를 빼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랑 연립을 하면 b는 70 또는 30이 나옵니다. 근데 위에서 두 개의 합은 70이라고 했기 때문에 b가 70일 때는 a는 0이고 b가 30일 때는 a가 40입니다. 근데 여기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결국엔 b는 30이고 a는 4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x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a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이 옆에 걸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얘는 1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를 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표에서는 0에서 1 사이가 0.3413이다. 그래서 얘는 0.5에서 0.3413을 뺀 0.158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실강 레벨 3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m,9제곱을 따르는 모식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x,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두 확률 변수 x바와 y바의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fx와 gx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a 값입니다. 그럼 일단 문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바의 크기가 16이라고 했는데, 그럼 x바는 이것을 따르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그래프는 확률 밀도 함수는 요 fx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y는 크기가 25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게 되겠고, 그리고 gx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먼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봤는데 gx가 일단 표준 편차가 좀 더 작기 때문에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그림까지 그렸으니까 이 조건을 한번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에서 말했듯이 m은 5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서는 또 f50이 g50보다 작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m이 5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50은 요 x는 m보다 오른쪽에 있겠고요. 그리고 fx 50을 대입했을 때 fx가 gx보다 작기 때문에 요 교점의 안쪽인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그러면 여기가 x는 50이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남은 게 F46이 G46보다 크다는 것을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fx가 gx보다 클 수 있는 범위는 이 교점의 바깥쪽이나 아니면 이 교점의 바깥쪽입니다. 그런데 x는 50보다 x는 46이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x는 46은 여기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래서 x는 50이 요 교점보다 안쪽에 있고 x는 46은 이 교점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값의 평균인 x는 48은 x는 m보다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는 48보다 x는 m은 크고 x는 m이 50보단 작으니 48, 50 이렇게 돼서 m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m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m으로 가능한 수는 49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m 자리에 모두 45를 대입하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a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0.1359라고 했는데요. 표준화를 시켜보면 우리가 아까 구한 평균 49를 빼주고 x바이 표준 편차 4분의 9를 나눠주고 그리고 z 그 다음에 똑같이 해주면 이게 바로 0.1359라는 것이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여기는 2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범위를 둘로 나눌 건데요. 이거랑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 값이 위에 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477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이 값이 0.3413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0.341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봤을 때 0.3413이 또 1.0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랑 1이랑 같게 되겠죠. 그럼 a-4.49는 4.9가 되고 a는 49 플러스 2.25를 해서 51.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1.25. 객관식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확률과 통계 수능 특강 99쪽 레벨 3 2번 문제를 맡은 3학년 4반 14번 이강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방법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지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가를 먼저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 조건이 모평균 1은 모평균 2 더하기 모평균 A와 더한 게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평균 1과 2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평균 1인 경우는 x 첫 번째 꺼낸 수를 이제 제가 임의로 x1이라고 치고 그리고 두 번째 꺼낸 수를 x2라고 제가 설정해 놓은 상황에서 모평균 1이 되려면은
이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묘평균의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값을 더한 값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조건이 a가 2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평균이 a인 경우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a가 2보다 크니까 뭐 평균이 만약에 a인 경우에는 x2가 a일 때랑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평균 2인 경우를 저희가 구해야 되겠죠? 그 모평균 2는 경우의 수가 또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a가 3이 아니고 a가 4가 아닐 때 모평균 2인 경우는 2,2이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건 가를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건 가에 대하여 맞게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걸 다시 이항하고 이제 정리하게 되면 n은 자연수이므로 n은 8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가 조건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나 조건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 조건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8분의 1a 더하기 8분의 9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건이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조건 나에서 이렇게 지시했으므로 즉 a는 3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앞에 설정해놨던 이 식이 모순되죠?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다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a가 3일 때 평균이 2일 경우에는 이 경우가 해당되겠죠? 계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시 조건 가를 생각해주면
그 n은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이 식도 성립을 하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a가 4일 때 모평균이 2인 경우 x1, x2가 그리고 다시 계산을 해주면 그리고 다시 가에 대입해줍니다. 이걸 다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n은 4가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켰으나 나 조건도 저희가 만족을 시켜야 되겠죠? 생각을 해주면 아까도 저 위에 여기 써놨다시피 이것을 이용하여서 즉 나도 지금 만족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수를 다 따져봤을 때 정답은 a는 4, n이 4. 근데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an 값이죠. 그래서 16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데 이렇게 다 계산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방법 2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것도 똑같이 정리해줍니다. 0이 4개, 1이 2개, 2가 n개, a가 2개라고 제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에서 처음에 두 수의 평균값이 2가 나온 경우가 a가 4일 때와 a가 4가 아닐 때의 확률이 달라지므로 a는 4로 가정하고 풀었는데 이게 지금 가의 조건이죠. 로 가정하게 된다면 정리하게 되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n은 4가 나옵니다. n이 4가 나오면은 이제 나머지 조건 나를 생각을 해서 구하게 되면 a도 자동적으로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에서 나올 것 같은 수를 유추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통 7강 레벨 3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전기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표본 평균이 40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먼저 식으로 세워보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표본 평균 40 빼기 신뢰도 95%라고 했기 때문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m보다 작거나 같고 4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m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렇게 식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신뢰 구간이 36.08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워서 이 두 개는 이렇게 각각 같다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식을 1번식 그리고 이 식을 2번식이라고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번식부터 풀어볼게요. 1번식을 풀어보면
정리를 해보면 루트 n분의 시그마는 결과적으로 1.96분의 40 빼기 36.08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2가 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2번 식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임을 이용해서 a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는 40 더하기 1.96 곱하기 2, 그래서 총 43.92가 되는데요.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하루 독서 시간의 표본평균 x바를 이용하여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다시 식으로 세워보면 표본평균 x바 빼기 다시 신뢰도 95%이기 때문에 1.96 곱하기 100명 루트 100분의 시그마가 n보다 작거나 같고 루트 x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시그마가 n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루트 100은 10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10으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다시 보면 36.04보다 m은 36.04보다 크거나 같고 a-3.96보다 작거나 같음을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위에와 같이 다시 이렇게 적어줍니다. 36.04보다 크거나 같고 a-3.96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또 서로 같아야 됨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기 전에 우리는 a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넣어서 구하면 됩니다. 43.92 빼기 3.96를 해보면 39.96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36.04보다 크거나 같고 39.96보다 작거나 같음을 이렇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과 36.04가 같고 이 식과 39.96이 같다는 것을 다시 풀어서 식을 세워서 이 두 식을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식을 더하면 2x바는 76이 나옵니다. 즉 x바는 38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식에다가 대입해서 시그마를 구해보면 이것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는 10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까지 구했을 때 우리는 이제 n을 알아야 합니다. n을 알려면 다시 위의 식으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이 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은 시그마가 10인 걸 알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10 이 2라고 나와 있죠. 이걸 했을 때 그럼 루트 n은 5기 때문에 n은 25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x바 더하기 시그마 더하기 n의 값은 38 더하기 10 더하기 25가 됩니다. 총 73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